배소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핫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야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를.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있는데 예. 우리 그 장진영 변호사님께서 네. 2022년도에 예. 저희랑 같이 했었던 그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예. 엄청난 특종을 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배소연과 관련된? 진짜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장 변호사님이 뭐라고 폭탄 발언하셨냐? 배소연 씨의 그 남편 있지 않습니까? 민영기라는 사람. 그 민영기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조만간 언론 인터뷰가 공개가 될 것인데 네. 그 언론 인터뷰에는 아마도 배소연의 이런 어떤 그 미스테리한 부동산 축적 그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배소연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인터뷰를 했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인터뷰가.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 장지현 변호사를 빨리 수소문해야 되지 않나. 네, 우리 장변을 다시 그 수소문해가지고 도대체 알고 계셨던 정보가 무엇이냐, 네. 그때 들으셨던 얘기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된다. 지금 전화 연결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결- 여쭤보고 네. 한번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하지 않으면 친배로 친배, 친배로 배소연. 몰아갑시다. 네, 친배로. 자, 이게 지금 이제 2010년도부터 배소연이가 근무를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했는데, 네. 근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배소연 80억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이 조선일보예요. 이제 그 배소연 씨 건물에 살던 어떤 그 알죠? 김혜경 선도 차량 운전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배소연 건 거예요. 광교에 그래, 상가주택. 수원 광교. 그래서 옷이 배소연 재산이 얼마나 되지 하고 어. 조선일보가 그때부터 일을 이제 열심히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80억이라는 얘기가 그때 2022년에 처음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인터뷰했던 언론사도 조선일보일 가능성도 있나 보네요. 저는 뭐 조선일보가 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영기 씨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나요? 축구 감독으로 성남 FC에 또 있었잖아요. 스카우터로. 성남 FC 네. 그러면 그 배소연의 남편인 것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2019년도에 성남 FC에 갔는데 네. 그때가 은수미 때죠. 그러니까 딱 이재명의 후임이었던 이제 그 은수미로. 좌파 특유의 음. 자기 사람 챙기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 보유가 정릉에 8억 2,500만 원짜리 아파트, 잠실 아파트가 이건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28억 네. 5천짜리가. 광교 상가주택 아까 얘기하셨던 거 35억 정도고요. 분당 아파트가 7억 4,500인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모을 수가 있는지가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월급이 배소연 씨가 대학교 졸업한 직후에 네. 거의 이재명의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격리 네. 역할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 되고는 성남시로 가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무슨 뭐 사업을 했던 것도 아니거니와.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유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자금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상속료는 제가 좀 알아요. 상속료를 몇 명 만나봐서 아는데 네네네. 그 배소연은 상속료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행동도 어떤 것도 상속료에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80억 재산의 상속료다 그러면 네네. 행동 자체가 저렇게 되지 천박할 수가 없다. 예, 저는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리고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80억을 상속받았으면 왜 김혜경 따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반도 안 되는 김혜경이 그러니까요. 닭다리를 하고 있느냐.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로또 당첨이 됐거나 로또도 로또도 한 번 갖고 안 돼. 요새 로또 어. 액수가 네, 이제 십몇 억 10몇 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4번은 돼야 되네요. 6번 정도 여섯 번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번개를 6번 맞아야 되네요. 네. 연속으로. 네. 그리고 가상화폐가 없었어요. 그때는 또. 네. 그리고 주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거래가 있을 겁니다. 내역이. 네. 그리고 이 정도의 뭐 부동산 큰 손이 될 자질이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 전에 네. 이미 뭔가 두각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 부동산을 산 게 2010년 7월이거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자마자부터 그렇죠.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걸 봐서는 이거는 이재명과 관계를 뭐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차명 재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배소연으로 해놓고 딴 사람의 재산인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장동 때도 판교의 그 타운하우스 네. 80억짜리인가 네. 비싼 거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돈 세탁용으로 샀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배소연의 이 자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에서 네. 이제 딱 증인을 한 명만 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배소연 한 명만 했어도 이번 국감은 정말 성공적인 국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배소연 같은 경우는 뭐 국감 증인에서 이미 뭐 민주당이 좌우하는 거기 국감에서 이제 증인 탈락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한 게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숙명여대나 국민대 논문 그렇죠. 표절을 뭐 밝힌다 뭐 이런 거 자꾸 관계자 소환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사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석사를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지금 그 얘기하시는 국민대에서 이제 박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둘 다 표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추미애 같은 경우나 뭐 이재명은 물론이고 추미애나 어떤 다른 정세균 이런 사람들 모두 표절했고 추미애 같은 경우는요 2003년에 연세대에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석사 논문이 결론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추미애를 갖다 뭐 추미애 논문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라는 게 뭐 공표가 된다고 하지만 추미애는 사실 정치인이고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에 불과한 사람인데 과연 누구를 검증하는 게 맞냐. 그런데 지금 어젠가 뭐 숙명여대 불렀는데 안 왔다고 막 화내고 그러는 거 내가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국감 증인 있잖아요. 이건 너무 편파적이에요. 이건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편파적이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배소연이가 이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네. 김현지 씨. 김현지 씨가 이재명의 이제 그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 정진상, 김용, 김현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서열 1위냐라는 거에 대해서 김현지가 서열 1위다. 어제 이제 그 강찬 위원, 강찬호 위원 같은 경우도 여쭤보니까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딱 그 집권이 시작되는 그부터 여의도에 이제 그 모 오피스텔 거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정진상과 김용 이런 애들이 그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수박 네. 리스트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서 다 결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김현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자산이 얼마나 될까. 네.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김현지, 정진상 둘 다 대장동에 또 아파트를 청약그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그거를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불송치했었는데 그거 불송치했던 데가 경기 남부경찰청이에요. 경기 남부경찰. 네, 남부경찰청은 다 불송치하지 않습니까? 성남 거의? FC도 불송치한 그렇죠. 데가 거기 아닌가 싶은데. 아들 문제도 그때 이제 불송치했다가 네. 그랬다가 성남 FC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재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정진상과 김현지 두 사람에 대해서 혐의 없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좀 검찰이 다시 좀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재상도 그렇고 김현지도 그렇고 네. 이게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쯤 되면은 그래도 약간 공인이고 그렇죠. 되게 유력 정치인이면은 그 측근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우리가 좀 웬만큼 알아야 되는데 김현지는 정체가 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말이 되나 정말 싶어요. 신기하죠. 네, 정말 어떻게 신기한 그럴 일이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혜경을 갖다 이제 보좌하는 배소연이 80억이다 그러면 네. 이재명의 측근 김현지는 과연 800억? 저는 뭐 아니, 너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둘 다 여자인데요? 10배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재명 측근이라고 돈이 더 많다는 그런 거. 김혜경 측근과 이재명 측근. 그것도 남녀 뭐 차별이 될 수 있군요. 160억 정도로 합시다. 160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김현지 씨에 대한 이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전방위적으로 이참에 왜냐면은 그 배수연의 그 자산이 문제가 됐었을 때도 김현지의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됐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묻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연 문제도 묻혔다가 이제서야 다시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현지는 참고로 그 재산 공개가 될 만한 그런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재산 공개 밖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그 자금이 일부러 그래서 그걸 안 줬나? 공직자를요? 왜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보좌관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원래 저기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보좌한 거 따지면 더 줘야 되는데 높은 그렇죠. 자리를 줘도 되는데 안 준다는 게 좀 뭔가 있어. 뭔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이제 공격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털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지금 이제 유령같이 그렇게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상 목소리 들은 게 오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진짜 뭐 어떤 기자가 잠복해 있다가 딱 만났을
때 도망가다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김현지 얼굴도 그렇게 공개됐었죠. 왜 김현지는 지금 네. 사실 얼굴 공개가 됐다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얼굴 몰라요. 그렇죠. 네. 그때 아마 2대1이었나요? 어디였죠? 거기서 이제 네. 국회 의사당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찍어가지고 아마 지금쯤 얼굴을 바꾸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현지가 참고로 우리 이재명 형님 이재선 씨 사망 네네. 뭐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음. 장례식장 같이 갔던 사람 중에 김현지 아닌가요? 그게? 아 백종선 말고 네, 김현지. 김현지도 갔습니까? 김현지 간 것 같은데 김현지가 어. 시간 끌다가 나중에 이재명이 기습적으로 막 아 그래요? 그랬던 갔던 것 같은데. 저는 백종선 보내가지고 이제 그 조문을 아. 되냐 의사 어. 타진했다 그것만 알고 김현지 있었는데.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탈탈 털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